예, 앱 인벤터를 이용한 5x5짜리 퍼즐 만드는 작업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앱 인벤터 사이트에 접속을 해야겠죠. 그래서 크롬에서 크롬을 꼭 사용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을 거고요. AI2 그만 치면 완성이 될 거고요. 이미 사용한 기록이 있다면, 아니면 AI2만 했을 경우 바로 구글 검색이 나올 겁니다. 그럼 거기에서 내가 원하는 내용 찾아보면 되는 거고요. 여기서 AI2 이렇게 입력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하나가 좀 떨어지긴 했는데 같은 또 앱 인벤터에 해당이 됩니다. MIT 앱 인벤터 누르게 되면 사이트로 접속이 되고요. 크리에이트 앱 누르게 되면은 앱 인벤터 메인 화면으로 넘어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목록, 지금까지 작업한 목록들이 쭉 제시가 되고요. 새로운 작업을 하려고 한다고 하면은, 여기서 My 프로젝트에서 또는 여기 제시되어 있는 스타트 뉴 프로젝트를 선택하면 됩니다. 메뉴에도 있고요. 위에 툴바 같이 표시되어 있는 것도 있죠. 앱 인벤터는 클라우딩 서비스로 제공이 됩니다. 내 PC에 별도의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아도 인터넷만 연결이 되어 있으면 원하는 작업을 모두 수행할 수 있습니다. 예, 스타트 뉴 프로젝트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예, 제일 먼저 프로젝트 이름을 달라고 하네요. 나는 여기서 my buzzel이, 예, 오늘이 10월 19일이니까 10월 달이니까, 예, 여기다가 그냥 10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은 여러분 학번 이름을 집어넣는 게 좋겠죠. 그래서 mypuzzle 그리고 10 또는 여기다가 5 곱하기 5 이런 식으로 표시해도 상관없습니다. 중간에 밑줄이나 특수문자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게 제일 좋고요. 예, 편하게 작업하고요. 이름은 나중에 복사해서 옮길 수 있는 거니까요. 예, OK를 누르게 되면, 예, 작업할 수 있는 화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예, 처음에 나오는 이 메시지는 그냥 뭐 업그레이드나 기타 새 소식에 대한 메시지니까 신경 쓸 필요 없고요. 꼴 보기 싫으면은 오른쪽 여기 밑에 Do not show again 체크해 놓게 되면 다음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예,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5x5짜리 퍼즐 작업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일 먼저 이 디자이너, 여기 보면 블록과 디자이너 둘로 나누어져 있죠. 디자이너는 화면 설계를 하는 화면이고요. 예, 블록은 기능을 정의하는 블록이죠. 블록들을 갖다가 내가 원하는 동작을 정의해 주는 거죠. 저는 습관적으로 맨 위에다가 이 버튼을 배치합니다. 버튼 크기는 늘 크게, 그리고 습관적으로 여기다가 그리고 여러분 같으면 여기다 학번을 꼭 표시해야겠죠. 그래 누가 한 건지 아니까요. 게이 55라고 하겠습니다. 뭐 글씨라든지 폰트 사이즈는 알아서 조절을 해 주고요. 뭐 나름대로 개성을 살리면 훨씬 더 좋겠죠. 그리고 요 밑에다가 바로 이제 잔여 시간하고 시간과 내가 이동한 횟수를 표시해 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레이아웃에 가서 보면 호리존탈 어레인지먼트를 하나 배치할 겁니다. 물론 이것도 꽉 채워주는 게 보기가 좋겠죠. 이 속에는 한 줄에 여러 객체를 배치할 때 주로 이걸 사용을 하죠. 여기다가 들어가는데 일단 여기에 라벨 하나 배치할 거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거는 잔여 시간을 표시할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거에는 이동 횟수를 표시해 줄 거예요. 그런데 제목 없이 덜렁 숫자만 나오면 꼴 보기 싫으니까, 엄밀하게는 무언지 모르니까, 그래서 여기다가는 첫 번째 갖다 놨고요. 여기다 이름에다가 뭐 게임 시간 이렇게 할까요? 남은 시간, 잔여 시간이라고 합시다. 잔여 시간. 에이, 쉽게 남은 시간? 네, 이 제목들은 자기 편하게 작업해 주면 됩니다. 남은 시간이라고 집어넣어 줬고요. 저기 나왔죠? 글씨는 한 20 정도 픽셀 지정을 해 주겠습니다. 너무 크게 되면 또 필드에 꽉 차는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두 번째 거는 일단 잔여 시간을 1000으로 하겠습니다. 5x5짜리는 1000초 정도 내도 못 푸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가운데 정렬하고 좀 두껍게 처리하고 폰트 사이즈 조절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거에다가는 이거는 이동 횟수라고 하겠습니다. 이동 횟수. 그래서 얼마나 이동을 했는지, 물론 이제 조금 남보다 좀 조금만 이동해서 퍼즐을 완성한다 그러면 훨씬 더 잘하는 사람이 되겠죠. 뭐 그런 차원에서 지정을 한 겁니다. 이동 횟수. 그다음 맨 마지막에는 여기 이제 숫자가 들어가겠죠. 이동 횟수는 처음에 0으로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한번 클릭할 때마다 숫자가 1씩 증가되도록 만들 생각입니다. 이렇게 하면 나오는데 이게 크기에 따라서 이게 가변적으로 변하니까 요 숫자 같은 경우는 가로 폭을 어디 갔냐? 가로 폭을 한 50픽셀 한번 해볼까요? 너무 크네. 이런 500으로 했네.
50픽셀 정도, 딱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동 횟수도 한 50픽셀 정도로 지정을 합시다. 그래도 공간을 미리 확보해 놓자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 호리존탈 어레인지먼트에 버티컬 센터, 그 다음에 호리존탈도 센터로 해서 가운데 맞춰주는 게 보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또 뭐, 요 자녀 시간에 대해서는 요 이름을 타임이라고 해줍시다. 타임. 대문자로부터 쓰겠습니다. 그리고 늘 이야기하지만 가능하면 영문 상태로 쓰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동 횟수, 이건 muve라고 해 줍시다. 나중에 time, move 이렇게 하면은 뭐 rest time 이것도 좋은데 아이씨 영어 많이 쓰면 벅차니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누가 만든 거고 지금 게임 시간이 얼마가 남았고 시간이 너무 커 보이면은 조금 줄여도 상관없습니다. 글씨들이 너무 커 보이면 핵심이 흐려지니까 중요한 건 예하고 예죠. 오케이. 예,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그 퍼즐 판을 배치해야 되거든요. 퍼즐 판은 5x5짜리니까 테이블 어레인지먼트 사용하겠습니다. 테이블 어레인지먼트 같은 이렇게 되고요. 물론 이것도 이제 꽉 채워 놓는 게 보기가 좋겠죠. 이거는 가로로 꽉 채워 놓고 세로로는 얼마쯤 할까? 세로로 255를 합시다. 이거 폭도 250픽셀 좀 작으니까 중간에 간격도 필요한데 250에 4개 290 정도 하죠. 따라해요. 지금은 이것도 290. 버튼의 사이즈는 50으로 하려고 하고요. 50과 50 사이에 한 10 정도 칸 여유를 좀 주려고 합니다. 너무 크게 나오네 이거. 쓸데없는 짓 했다. 54 200 합시다. 200 240. 그냥 합시다. 상관없어요. 여기다 이제 버튼을 25개 배치합니다. 하나, 둘, 셋. 근데 이제 칸이 좁아서 더 이상 안 들어가는 상태가 발생될 수 있거든요. 하나 집어넣고 폭을 얼마로 할까? 50픽셀로 합시다. 폭도 50픽셀. 이건 여러분이 알아서 하는 겁니다. 또 50픽셀로 해주죠. 그 정도면 아마 얼추 맞을 것 같아요. 이거라 해서 내용을 좀 지워주는 게 낫고요. 그리고 지운 다음에 이건 두껍게 처리하고 폰트는 한 20 정도 줘도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은 센터에 맞춰줄 거고요. 일단은 순서 상관없이 맘 놓고 배치해도 됩니다. 나중에 이름 재정의할 생각이니까요. 얘도 하고 얘도 1번 해도 되는데 나중에 고쳐줄 거예요. 폭은 50에 50으로 하자고 그랬죠. 이거는 좀 이렇게 단순 작업이 좀 많습니다. 50 이랬고 얘는 2라고 하기에 두 번째 버튼이니까요. 버튼 또 하나 갖다 놓고 이제 3이 되겠죠. 그리고 이게 안 나오네. 이 이유는 뭐냐고 그러면 내가 하나 빼먹었습니다. 테이블 어레인지먼트 해갖고 컬럼과 로우라고 해갖고 표의 크기를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5x5짜리니까 5줄에 5칸 이렇게 해줘야지 가보면 요것들이 나오죠. 오케이. 세 번째 갖다 놨고요. 보니까 오른쪽 공간이 좀 남는 것 같아요. 테이블 어레인지먼트 뭐 상관없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버튼 3, 4도 50에 50으로 하겠습니다. 50. 지금 퍼즐 5x5짜리 퍼즐 만드는 거 설명하고 있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생으로 다 지금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자신이 있는 친구들은 굳이 내 걸 볼 필요 없습니다. 직접 해도 되는데 동영상 시간을 채워야겠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뭐 맘대로 해도 됩니다. 테이블 어레인지먼트 이거 높이도 250, 다 250으로 하겠습니다. 한번 상황을 좀 보려고 그래요. 나중에 바꿀 수는 있지만 지금 보니까 분위기상 될 것 같아요. 요 여백이 여백 좀 부족하네. 한번 해봅시다. 뭐 이렇게 하면서 배우는 거지 뭐. 생으로 처음부터 알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태어나서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 오케이 됐고 두껍게 그리고 크게 잡아주고요. 표가 작죠? 맞아요. 예상대로예요. 테이블은 이제 4, 한 205 정도 돼서 20에서 270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얼추 맞는 것 같으네. 만들어 보죠. 50. 여기 하이트하고 위스 같은 경우는 꼭 OK를 눌러야지만 적용이 됩니다. 다른 거랑 틀린 점이 있다면 사이즈를 조절하는 거기 때문에 확실하게 입력이 된 거를 얘가 확인하는 것 같더라고요. 모양 대충 나오네요. 근데 왼쪽에 몰린 게 좀 마음에 걸리면 여기 스크린 있죠? 스크린을 선택하고 밑으로 가보면은 어디 갔냐? 온라인 어디냐? 여기 있네. 위에 있었구나.
얼라인을 센터로 맞춰주면 전체적으로 가운데로 몰리게 돼서 훨씬 보기가 좋습니다. 지금 5개 배치했고요. 추가로 또 갖다 놓으면 되죠. 이거 은근히 짜증이 나는 일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지. 그래서 먼저 버튼만 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서, 물론 이거 지우는 게 낫겠죠. 이게 내용이 있으면 내용만큼 길어지니까요. 대책이 없네. 그냥 합시다. 좀 짜증은 나지만 7 8 조금 짜증 덜 나게 하는 방법입니다. 9 얘는 10번이죠. 먼저 이제 10개 다 갖다 놓고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11번, 12번, 11번, 12번, 얘는 13번이 될 거고요. 얘는 14번. 미리 버튼을 다 배치한 다음에 이제 설정 하나씩 바꿔보려고 그래요. 갖다 놓고 하니까 너무 짜증나는 것 같아서. 15번 됐죠. 그 다음에 16번, 17번. 순서대로 안 해도 된다고 그랬습니다. 얘는 아마 16번이 될 거고, 얘는 21번이 되겠죠. 위치상으로 이제 배정하는 겁니다. 17번이 될 거고, 그리고 얘는 22번이 되겠죠. 22. 그리고 얘는 18번이 될 거고요. 얘도, 뭐, 배치한 다음에 생각할게요. 자꾸 이제 이것저것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내가 좀 왔다 갔다 하는 경향이 좀 있는데, 기본적인 흐름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 하다 보니까 저 사이즈가 좀 신경이 쓰이긴 하는데, 나중에 고칠 수 있는 것들이니까, 뭐, 크게 신경 안 써도 될 겁니다. 얘는 23번 버튼이 되겠고, 얘는 24번 버튼이 되겠죠. 이건 이제 게임을 위한 버튼이라기보다 그냥 위치를 잡아주고 위치를 구분하기 위한 용도로 지금 이름을 집어넣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름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고요. 50, 얘도 50, 아이고, 50, 얘도 50, 얘도 50, 얘도 50. 꽉 차네요, 은근히. 폭도 50. 폭도 이게 똑같이 나온다 그래서 그냥 스킵하면 안 됩니다.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일단은 뭐 모를 때는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게 제일 좋죠. 편법으로 이제 이거 안 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문제의 소지가 있으니까 해주는 게 좋겠죠. 얘도 50, 높이도 50. 얘도 높이가 50, 폭도 50 봤는데, 돼 있구나. 얘도 높이는 50, 폭도 50. 오케이. 나머지 애들도 맞춰주겠습니다. 조금 제가 반응이 느린 것 같아. 나는 다 고쳤는데 들어가 보면 50 픽셀이 들어있는데, 얘도 50 픽셀, 얘도 50 픽셀. 기본 이제 표는 하나만 들어가게 여러 개가 들어가다 보니까 큰 게 하나가 설정이 되면 큰 거 기준으로 전체가 맞춰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50보다 작은 거는 굳이 안 맞춰도 모양은 동일하게 나오는데, 혹시 나중에 또 무슨 문제가 발생될 줄 모르니까 우리는 하이트하고 위스 다 50, 50 다 설정이 좀 해주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게 코딩 방식의 프로그램 할 때 이런 단순 작업보다 좀 쉬울 수는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기만 이런 거고 어느 프로그램 하더라도 이런 단순 작업들은 다 들어갑니다. 이렇게 놓고 여기 두껍게 하고 폰트는 20 정도로 지금 설정하고 있거든요. 두껍게. 20에 두껍게. 얘가 흐리다고요? 이거 두껍게 해주면 되죠. 얘도 두껍게 하고 사이즈 20. 마음이 급하네. 폰트 사이즈하고, 아이고, 아이씨, 왜 선택이 안 되지? 20. 지금 이거 지금 한번 화면 설계하면서 듣는 건데, 이제 뒤에 블록도 기능별로 다시 한번 구분을 하려고 합니다. 기능별로 블록을 한다는 거는, 처음에 초기화하는 부분, 우리 앞 시간에, 지난주에 퍼즐을 작업할 때 랜덤 함수 이용을 해가지고, 새 게임을 했을 때 여기 판에 숫자가
매번 새로운 숫자가 배치되도록 새로운 게임을 했을 때 새로운 문제가 제시되도록 하는 거 학습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내우는 것도 별도 1시간으로 잘라서 지금 할 생각입니다. 그 부분이 이해 못하는 친구도 많을 것 같고 또 블록이 좀 지저분하고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실수를 많이 할 것 같아서 엄밀하게 지금 하는 이 작업보다 이거야 뭐 다 따라서 잘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 뭐 초기화시키고 게임이 이제 시간이 종료된 경우, 게임이 완성된 경우 처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조금 스스로한테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가지고 굳이 이 중간고사 기간에 동영상으로 전체 디자인 과정, 물론 점수를 더 줄 수 있는 그런 기능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높이도 270을 해야겠네. 밑에가 좀 잘리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인 사항은 뭐 기말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전반적인 사항 다 설명해 버릴 겁니다. 네, 이렇게 됐죠. 그리고 이제 최고 점수를 밑에 또 하나 배치하려고 합니다. 화면 설계할 때 호리존탈 어레인지먼트 갖다 놓고요. 물론 꽉 채워주는 게 보기가 훨씬 낫고요. 여기에는 도리어 간단하게 처리하려고 하는데 뭐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쟤랑 똑같습니다. 여기도 라벨을 하나, 둘, 셋, 넷 갖다 놓을 거고요. 첫 번째에다가 최고 뭐라 그럴까? 최고 점수 아니면은 가장 빠름, 이런 영어로 나오네. 네, 한글로 가장 빠름. 좀 시간이죠. 게임 시간이 가장 빠른 시간 여기다 체크를 해주려고 합니다. 가장 빠름. 그리고 세 번째 거. 이거 어차피 똑같겠네. 이건 이동 횟수라고 하겠습니다. 빠른 사람의 이동 횟수니까. 이동 횟수. 가장 빠른 사람이 요 시간이 나올 거고요. 가장 빠른 사람 요 시간을 일단은 1000으로 처음에 집어넣어 줍시다. 센터에 맞추고. 왜? 1000보다 빠를 거 아니에요. 완성이 된다는, 그래야지 기록이 되는 거니까요. 빠른 걸로 했고요. 폭은 한 50 정도로 주겠습니다. 이동 횟수는 0은 안 되니까 이동 횟수도 1000으로 주겠습니다. 적어도 1000번 이상 옮길 것 같은데 센터로 맞출 거고 사이즈는 50 정도 주려고 합니다. 1000번 이상 움직일 것 같은데 모르겠네요. 어떻게 될지. 그리고 이 내용은 어디 갔냐. 여기 있죠. 요거는 호리젠탈 센터로 맞춰서 전체적으로 다 나오게 할 거고요. 이 점수가 의미가 있고 중요하다 싶으면 여기 있죠. 텍스트 컬러 이걸 이렇게 강조해도 됩니다. 마음에 안 드나? 숫자 좀 크게 할까요? 20 정도로. 네, 이렇게 정도. 그럼 얘도 20 정도로 키우는 게 낫겠지. 얘는 최고 점수가 얘도 역시 파란색으로 해줄게요. 진하게. 그리고 좀 안 맞는 건 이거 버티칼 얼라인을 갖다 센터로 하자면 전체적으로 다 맞을 겁니다. 오케이? 네, 기본적으로 화면 구성 됐습니다. 뭐 지금 퍼즐에 다른 거를 더 표시하고 싶다고 그러면은 그 버튼의 사이즈를 지금 50으로 했는데 40에서 40으로 줄이면 한 줄 정도 공간이 더 생길 것 같으네요.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기본 디자이너 화면을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된 상태에서 가야 돼요. 참. 또 필요한 게 있죠. 여기 보면 센서, 시계. 시간을 측정해야 되죠. 그다음 밑에 들어가는 거 확인하고요. 또 메시지 창 내보내잖아요. 유저 인터페이스에 노티파이어 이거 갖다 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 또 음성 서비스를 해주고 싶다. 이런 친구들은 미디어에 가서 텍스트 투 스피치까지 집어넣어 주면 게임할 때 음성 서비스도 제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효과음을 주고 싶다 그러면 사운드도 갖다 불러 넣어주는 게 낫겠죠. 이거는 이제 추가 기능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나름대로 한번 집어 넣어 본 겁니다. 아니면 음성으로 움직여? 그것까지 좀 그렇고요. 일단 세 가지 요소 갖다 놨습니다. 특별히 지정된 건 없고요. 아직 미디어 파일도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알아서 해주길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화면 디자인하고 디자인에서 화면 설계했고요. 또 동작에 필요한 여러 가지 객체 보이지 않는 non-visible component라고 하는 거 이것들을 갖다 놨습니다.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건 시계는 꼭 있어야 되고요. 메시지 창을 표시하게 노티파이어 있어야 됩니다. 그 텍스트 투 스피치나 사운드는 추가적인 기능을 할 때 필요할 것 같아서 갖다 놓은 겁니다. 아마 나는 설명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은 이런 걸 써주길 바라는 의미에서 배치한 거니까 잘 이용해 보기 바랍니다. 일단 화면 설계는 여기까지 하고 그리고 블록 디자인하는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앞에서 기본적으로 디자이너를 이용해서 게임 화면을 설계했습니다. 디자인한 거죠. 예, 아까 이름을 줄 때 요 밑부 위에 부분 남은 시간은 time이라고 줬고요. 이동 시간은 move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여기 버튼하고 밑에 이제 최고 기록이죠. 이게 최고 기록에 대한 것들이 있는데 일단 밑에 최고 기록의 요거 타임은 요거죠. 요걸 누르는 여기 그림에서 이걸 눌러주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컴포넌트 목록에 바로 나타나니까요. 요거에 대해서 이름을 바꿔주겠습니다. 리네임 버튼 누르면 이렇게 창이 나오죠. 이거를 탑, 이게 지금 시간이 있죠. 시간 타임 T라고 그럴까? 귀찮으니까 타임 탑. 오케이? 네, 그럼 화면에 이렇게 표시됩니다. 그리고 여기 숫자 표시되는 부분도 이걸 리네임 시켜가 무브였죠. 무브 탑 다 대문자로 했습니다. 구분하기 좋게 하려고요. 네, 그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밑에 표시되는 최고 기록에 대해서는 빠른 요 시간에 대해서는 타임 탑, 횟수에 대해서는 무브 탑이라고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버튼들이 있죠. 우리 3x3자를 하면서 이미 뭘 해야 될지 알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요 버튼의 이름은 뭘로 할까요? B11번. 두 번째 버튼은 B12번. 이 버튼마다 동작이 다 틀리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이름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나중에 제대로 된 블록을 작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B11, 12, 13, 여기 14번이 되겠죠? 14번, 그 다음에 15번까지 이름을 다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좀 지루할 수는 있을 것 같으네요. 그리고 중요한 건 화면에서 선택하고 그걸 바꿔야 됩니다. 이 화면에 표시된 거와 이 목록이 늘 동일하다고 보장할 수는 없거든요. 두 번째 줄은 B, 두 번째 줄의 첫 번째 거 B21로 주겠습니다. 조심해서 화면에서 대상을 선택하고 봐요. 7번 눌렀는데 선택된 게 없죠. 7번 버튼은 여기가 있다고요.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얘는 B22번이 된 거고요. 8번 버튼은 얘는 B23번으로 얘는 B24번. 그림 기준으로만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림 기준이라는 거 굳이 여기다 집어넣은 지금 동영상을 이걸 작업하는 이유도 이 그림 위주라는 거 여기 순서대로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얘는 B31 세 번째 줄의 첫 번째 거, 얘는 B32 세 번째 줄의 두 번째 거, 얘는 B33 세 번째 줄의 세 번째. 이름 주는 이유 그리고 화면을 선택하는 이유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목록에선 틀리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 B35 10개만 더 하면 돼요. 금방이에요. B41 내가 화면에서 지나치게 잘라버릴 경우 그냥 안 해도 되는 걸로 받아들인 경우가 먼저 발생이 돼가지고 그래서 굳이 이거 다 나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디 복사해 오는 거 아니고요. 자동으로 붙여주는 기능 불행히도 없습니다. 그래서 직접 화면상에 배치된 그림을 선택을 하고 거기서 나타나는 것 기준으로 B11번부터 B55번까지 이름을 지정을 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 줄에 첫 번째 거, 다섯 번째 줄에 두 번째 거, 다섯 번째 줄에 간혹가다 이런 오류가 나올 수 있는데 이거는 내가 옆에다 에뮬레이터를 지금 띄워놓고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오는 건데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고요. 만약 귀찮다고 그러면 여기서 커넥트해서 리셋 커넥션 눌러주면 에뮬레이터가 죽습니다. 요 창이 이제 다시 설정이 되거든요. 그리고 조심해야 될 건 하드 리셋 누르면 안 됩니다. 이거면은 AI 컴패니언 다시 설치해야 됩니다. 요거 하면 리셋 껐다 키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이거 한다면 꼭 에뮬레이터를 한번 해볼까요? 이거는 에뮬레이터 아니면 USB인데 어느 걸써 상관없습니다. 지금 퍼즐 게임은 다 동일하게 동작을 하는 거고요. 음성 서비스 같은 거 하려고 그러면 그때 이제 스마트폰이 좋아서 난 이제 USB를 연결하는 겁니다. 알고 있을 거고요. 지금은 연결 안 하겠습니다. 시간이 아까우니까. 나머지 또 하겠습니다. 요게 52번, 얘가 53번이 되죠. B53번, 얘가 B54번, B55번까지 이름을 다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 보면 순서가 하면은 여기는 순서대로 1, 2, 3, 11, 12, 15, 21, 24, 25, 30 뒤죽박죽이 돼버리죠. 갖다 놓은 순서대로 이름은 부여되는 거고요. 내가 갖다 여기다 놓을 수도 있고 여기다 놓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좀 순서가 뒤죽박죽이라는 거. 그래서 꼭 화면에서 대상을 누르고서 이름을 고쳐 주어야 된다는 거 잊지 말기 바랍니다. 그리고 밑에 이름 또 바꿔놓은 거 있었죠? 요 부분, 요거. 실제로 이걸 하게 되면 화면상에 표시되는 거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상에 표시되는 것보다 실제로 여기 표시되는 게 더 작거든요. 밑에 만큼 더 확장이 되기도 합니다. 몰라도 상관이 없고요. 이름 맞춰주는 작업 지금 해봤습니다. 이름은 time move. 요거 time move. 그다음 버튼들은 B의 11번부터 B의 55번까지 순서 화면 걸 누르고 하라고 그랬어요. 밑에 최고 기록은 time top, move top이라고 지정했습니다. 이렇게 설정이 됐으면 잘 따라오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에 우리 블록으로 넘어가서, 블록 알죠? 블록으로 넘어가서 각 버튼의 동작 그리고 게임에 대한 동작들을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단계 넘어가 보죠.